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요.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오시고요. 읽어오시고 만약에 타임 스탬프로 저장된 컬럼이 있어요. 타임 스탬프로 저장된 컬럼이 있으면 toDate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세요. 그게 제일 간단해요. toDateTime 함수를 이용하시고 아규먼트로 타임스탬프 정수들이 숫자들이 타임스탬프 숫자가 저장된 컬럼을 아규먼트로 넘기세요. 그리고 이 타임스탬프가 초 단위로 저장된 숫자인지 밀리세컨드 단위로 저장된 숫자인지 혹은 마이크로 세컨드나 나노 세컨드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건지를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설명 문서를 보시면 타임스탬프가 초 단위다, 뭐 밀리세컨드 단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유닛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타임스탬프를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걸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그 날짜와 시간을 의미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일단 read CSV를 먼저 하세요. read CSV를 하시고 info를 보면 거기가 오브젝트, 즉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시계열 분석을 하겠다. 월별, 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 이런 그 시계열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을 하세요.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하는 함수는 뭐다? to date time 똑같아요. 네. pandas.to date time 하고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컬럼을 넘기시는 거예요. 문자열이 저장된 컬럼을 넘기시면 거의 대부분 잘 변환을 해줘요. 간혹 문자열들이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을 찾아보세요. day first를 false가 아닌 true로 설정을 해보거나 year first를 false가 아닌 true로 선택을 해보거나 뭐 포맷을 만들어 보거나 포맷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문자열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하면 에러 없이 문자열들을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변환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룹 바이를 하든 아니면은 뭐 슬라이싱을 하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트 타임을 인덱스로 만들어서 set 인덱스 있죠. 인덱스로 만들어서 슬라이싱도 하고 리샘플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코드가 있었죠. 밑에 코드 좀 보죠. 네. 밑에 코드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리샘플 있잖아요. 리샘플을 하기 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인덱스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리샘플을 하시면 이게 그룹 바이랑 동일한 효과를 줘요. 그 컬럼에 날짜, 시간에서 월을 끄집어내서 그룹 바이를 해주는 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연도별, 월별이라고 하는 통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필요한 컬럼을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한다. 얘를 인덱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set index를 사용한다. 인덱스에 데이트 타임이 있으면 그룹 바이 대신에 resample을 사용한다. resample을 사용한다고 인덱스에 있지 않고 그냥 뭐 시간별 평균, 요일별 평균, 뭐 날짜별 평균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그냥 데이트 타임 컬럼을 사용해서 그룹 바이를 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를 하실 때에는 무엇을 이용하셔야 되냐면 속성을 이용하시면 돼요. 속성 찾는 방법 말씀드렸죠. 속성 어떻게 찾는다? DT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한다. 예. 이렇게 하시면 그 시계열 이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시계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게요.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DA 17번이라고 하고요.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컬. 테이블을 만드셨으면 여기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파일을 만드셨으면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카테고리 타입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네, 판다스에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뭐냐, 범주형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거예요. 뭐 남자, 여자 이거 카테고리죠. 그렇죠? 뭐 10대, 20대, 30대 이거 카테고리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왜 카테고리 변수를 굳이 만들었느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우리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지고 와볼게요. 우리 무비스 있었죠? 무비스 기억나세요? 그거 가지고 와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먼저 들어가 보세요. GitHub에서 github.com resm pydatebook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 들어가시고요. 데이터셋 중에서 무비렌즈 있었죠. 무비렌즈 100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 게 있었어요. 100만 건. 그게 뭐였었냐면 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레이팅. 이 레이팅즈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 다운로드에 링크 주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에 링크 주소 복사 이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저거를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무비 레이팅 하고서 데이터 프레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임포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임포트 numpy 하고요. 임포트 pandas as pd. 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임포트를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하고 만드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유저 id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거예요. 유저 id라고 하는 거를요. 100만 개 만들어 볼까요? 100만 개. 1번부터 100만 번까지. 자, numpy.range 사용하시면 되겠죠. range. 1번부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숫자 6개 쓰면 100만 맞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파이썬에서 숫자를 쓰실 때 1000단위마다 언더스코어 쓰실 수 있으세요. 1000단위마다 언더스코어를 쓰시면 숫자를 읽기가 편해지죠. 숫자 6개 쓰면 100만. 이렇게 100만 1까지 하셔야 100만 개가 되겠죠. 100만 1개가 하셔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별.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남성을 50만 개. 이거 50만 개죠. 더하기 여성을 역시 똑같이 50만 개를 만들게요. 카테고리 변수를 하나를 만든 겁니다. 카테고리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도 넣을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 유저가 어떤 영화에 매긴 점수라고 생각할게요. 점수는 1번부터 5번까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번부터 5번. 1번부터 5번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100만 번 반복이 돼야 되죠. 자, 그럼 이거는 랜덤 넘버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np.random.rand int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작하는 값은 1, 끝나는 값은 6. 그러면 6보다 작은 경우까지죠. 1부터 5까지가 될 거고요. 사이즈를 100만 개를 주시면 돼요. 100만 개.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만 만들게요. 컬럼 3개. 자, 만들었으면 movie rat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해 보시면은요. 유저 아이디는 1번부터 100만 번까지 100만 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컬럼은 유저 아이디, 젠더, 레이팅. 앞쪽에 50만 개는 M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50만 개는 F라고 들어가 있어요. 레이팅에는 1, 2, 3, 4, 5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어요. 컬럼 3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의 info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ie rating.info를 보도록 할게요. info. 로우가 인덱스가 range 인덱스죠. 범위로 만들어진 인덱스예요. 자, 이제 여기 의미들 아시겠죠? 타임 데이트 인덱스면 날짜들로 만들어진 인덱스. range 인덱스면 범위, 연속적인 숫자들로 만들어진 인덱스. 뭐 그냥 인덱스면 뭐 문자열로 만들어진 인덱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보시면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젠더 컬럼하고요. 젠더 컬럼의 타입은 뭐죠? 오브젝트예요. 다시 얘기해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리고요. 레이팅 컬럼의 타입은 int라고 되어 있어요. int. 이거는 정수죠, 정수. 그죠? 자, 또 하나.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메모리 유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모리 유시지. 연매가 22.9 플러스. 그러니까 22.9메가가 조금 넘는다는 얘기죠. 메가바이트예요. 자, 이 100만 개의 로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거의 23메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크기죠. 적지 않은 크기예요. 그리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value coun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젠더라고 해서 value count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남성 50개, 여성 50개라고 하는 값을 찾아줘요. 찾아주고요. 또
레이팅도 볼까요? 무비 레이팅의 레이팅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value, count를 보면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가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가 거의 한 20만 개씩 분포를 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그 몇 개의 카테고리로만 몇 개의 범주만 갖는 데이터들 몇 개의 범주만 갖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카테고리 타입 데이터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을 그냥 그대로 오브젝트, 인트 이렇게 하시더라도요. 우리는 그룹 바이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레이팅별로 그룹 바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젠더별로 그룹 바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별로 그룹 바이에서 뭐 레이팅의 평균 계산한다거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레이팅에서 1점, 2점, 3점 누가 더 많은지 그 막대 그래프 그려보기 위해서 레이팅별로 그룹 바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얼마든지 가능해요. 문자열로 그대로 남겨두고 정수로 그대로 남겨둬도 얼마든지 가능한 메서드들이 있고 처리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왜 굳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까? 성능 때문에. 우선 메모리 사용량을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면 문자열 100만 개를 저장하는 것보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훨씬 더 메모리가 적게 들어요. 숫자 100만 개를 저장하는 것보다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메모리가 훨씬 적게 들어요. 메모리만 적게 드는 게 아니고요. 그룹 바이 연산의 속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룹 바이 연산을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요. 물론 사실 우리 무비 렌즈 우리 데이터 분석해봤잖아요. 그렇게 속도가 많이 느리지 않았죠. 데이터가 100만 건이나 있어도 그 100만 건에 대해서 그룹별로 통계를 계산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느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건이 아니라 뭐 1억 건,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그룹 바이 하고 통계를 계산하는 게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게 돼요. 이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카테고리로 만들게 되면 그런 연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직접 몸으로 느끼기에는 아마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100만 개짜리, 200만 개짜리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와 봐도 그룹 바이 하고서 통계 계산하는 게 정말 한 1초 만에 계산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느끼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메모리는 확실하게 딱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인포를 보면 그 데이터 프레임이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고 하는 것을 보시면 아,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변수가 나오게 된 그런 카테고리 변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성능 때문이다. 메모리 사용량과 속도 이런 성능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문자열 타입 젠더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젠더 컬럼. 젠더 컬럼의 타입을 오브젝트에서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변환을 했으면 저장을 해야 돼요. 변환을 했으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비 레이팅 무슨 컬럼에? 젠더 컬럼에다 그냥 저장을 할게요. 변환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타입 변환했었어요. 그죠? as 타입.
여기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카테고리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그리고 무비 레이팅의 인포를 보죠. 인포를 보시면 우선 젠더를 보세요. 젠더의 타입이 뭘로 바뀌었죠? 카테고리라고 하는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환해 줍니다. 메모리 사용량 보세요. 23메가에서 몇 메가로 줄었죠? 16메가. 거의 한 7메가 정도, 6, 7메가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래서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메모리를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고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레이팅도 한번 바꿔볼까요? 네. 레이팅 컬럼의 타입을 int에서 정수죠. 정수에서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저장을 해야 돼요. 변환을 했으면 변환된 그 결과를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 변환할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변환할 컬럼을 선택을 하고 as type 그리고 여기에 타입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포를 볼까요? 무비 레이팅 점 인포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전부 다 카테고리로 바뀌었어요. 젠더는 위쪽에서 이미 카테고리로 바꿔놨고요. 레이팅 카테고리로 바꿔놨어요. 메모리 어떻게 됐을까요? 또 줄었죠. 16.2메가에서 9.5메가바이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3메가에서 지금 9.5메가로 바뀐 걸로 치면 거의 13메가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들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얘기해서 로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환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메모리도 훨씬 적게 들고요. 그리고 속도도 그룹 바이에 대한 그런 그룹 바이 속성들도 훨씬 빨라집니다. 네, 일종의 최적화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런 목적이에요.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 네. 되셨죠? 내용을 출력을 해보면은요. 내용 출력하는 거는 바뀐 게 없을 거예요. 네. 유저 아이디, 젠더 그대로 MF 그대로 있어요. 레이팅 1, 2, 3, 4, 5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브젝트로 취급하느냐 카테고리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저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를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적은 메모리로 더 빠르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카테고리 변수가 만들어진 목적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만들어진 목적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연속형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지금처럼 as 타입을 쓰는 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고요. 그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자열과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 문자열들이 몇 개의 범주로 나눠져 있고 숫자들도
연속적인 모든 숫자들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범주의 숫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경우, 별점처럼.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범주구나, 카테고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의 문자들만 갖는 변수들, 그 다음에 몇 개의 정수들만 갖는 그런 변수들,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로 변환하실 때 어떻게 이용하시면 된다? as 타입을 이용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거는 뭐냐면 연속형 변수를, 그러니까 숫자 타입인 거죠. 숫자 타입의 변수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연령대. 사람의 나이라고 하는 거는 0살부터 뭐 100살, 뭐 120살까지 연속적인 숫자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통계 작업을 할 때 보통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해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누죠. 아래서 우리 그거 어떻게 했었죠? if else 만들어 가지고 10대, 20대, 30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었죠. 파생 변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연속형 변수에서 파생되는 카테고리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연속형 변수에서 파생된 카테고리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 이거를 할 때 아래서는 if else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쉽게. 일단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게요. 그냥 df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pandas.data frame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뭐 여긴 id라고 할까요? id 1번부터 연속적인 숫자로 만들게요. a range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1번부터 10명만 만들까요? 10개만 만들게요. 10개만. 자, 이렇게 10개를 만들고요. 1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나이라고 했었죠. 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나이라고 하는 거를 랜덤 넘버로 만들게요. random.rand int로 할게요. 10살부터 90살까지만 할게요. 10세부터 89세까지. 사이즈를 10개를 만드시면 되겠죠. 10개. 자, 요렇게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df. 자, 10개의 나이가 있어요. 60대가 있고요. 80대가 이렇게 있고요. 60대, 그다음 70대, 60대, 50대, 10대도 있군요. 10대, 30대, 50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age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서 파생 변수 10대, 20대, 30대, 40대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쉽게 하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나이를 ages라고 추가를 할게요. ages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자,
잠시만요. 컷. 문서를 잠깐만 볼게요. 제가 함수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메소드가 존재하는 건지를 제가 잠깐 좀 까먹어서 컷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컷. 함수밖에 없군요. 함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pandas.cut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컷. 자, x에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변수를 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 ag라고 하는 변수를 주시면 되고요. 자, bins라고 하는 게 있어요. bins. 자, 여기를 numpy 배열로 만들게요. 자, 지금 보시면 10부터 우리가 여기 만들어진 숫자가 10부터 89까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10부터 89까지만 가능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를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numpy.a range로 만들게요. 10부터 90까지 10씩 증가하는 숫자 이렇게 만들게요. 자,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자, 실행하셨어요? 실행하셨으면 df를 한번 출력해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61이라고 하는 숫자는 60초가 70 이하 70 이하란 뜻이에요. 자, 여기에 표기법이 있어요. 한쪽은 괄호고요. 한쪽은 대괄호예요. 스타트 값하고 엔드 값이거든요. 괄호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대괄호는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60보다는 크고 7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61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숫자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는 NA예요. NA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를 90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자, 얘는 뭐가 만들어진 건가요? 10, 20, 30, 어디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80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쵸? 맞습니까? numpy range 아시죠? numpy a range는 이거 시작값. 끝나는 값은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시작값을 포함하고 끝나는 값을 포함하지 않죠. 거기에 얼마씩 증가하는? 10씩 증가하는 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든 게 무엇을 만들어준 거죠? 10에서부터 80까지 8개의 숫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자른다라고 범위로 자르는 거거든요. 연령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연령대. 그쵸? 연령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렇게 요 사이에 범위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범위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요 사이에 범위가 하나 나오는 거고 요렇게 범위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몇 개의 범위가 나올까요? 7개의 범위밖에 안 나와요. 그쵸? 10부터 20까지 하나의 구간이 나오고요. 20부터 30까지 하나의 구간이 나오고요. 30부터 40까지 하나의 구간이 나오고 70부터 80까지 하나의 구간이 나와요. 구간의 개수는 7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7개의 구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8개의 구간이 나오게끔 하려면 8개의 구간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를 100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df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제는 여기가 들어가죠. 83이라고 하는 숫자는 80초가 90 이하의 숫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 특이하게도요. 이 컷이라고 하는 함수는 신기하게
왼쪽 범위를 포함은 안 시켜요. 그리고 오른쪽 범위를 포함을 시켜요. 자, 근데 이거는 옵션이 있어요. 무슨 옵션이 있냐면 right. right가 기본 불리언을 넣는 건데 기본값이 true예요. 오른쪽 범위를 포함시키겠다예요. 오른쪽 범위를 포함시키겠다. 그럼 오른쪽 범위를 포함을 안 시켜버리면 되죠. right, false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실행하시고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구간이 60세부터 60세 이상 70세 미만 80세 이상 90세 미만 이라고 하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연령대죠. 60대, 80대, 60대, 70대, 10대 라고 하는 구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편하지 않아요? 컷이라고 하는 함수만 잘 만들어주시면 돼요. 잘 사용하시면 돼요. 자, 사용 방법은요. 판다스의 컷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선 연속형 변수를 넣어주세요. 그 연속형 변수를 어떤 구간으로 나눌 건지를 빈즈로 설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빈즈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10, 20, 30 이렇게 하면서 10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80, 9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컷은 무슨 일을 해주냐 하면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가지고서 이 사이에 구간을 하나 만들어내요. 이렇게. 두 번째 숫자와 세 번째 숫자를 가지고서 이 사이에 구간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또 구간을 만들어내고요. 요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서 구간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의 개수는 여기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적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가 9개면 9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은 몇 개다? 8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리스트 안에 숫자가 9개가 있으면 구간은 8개의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질 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값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죠. 10보다는 크고 20보다 작은 구간을 만들 거냐,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을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구간을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은 왼쪽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은. 그러면 그 다음 구간에서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은.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구간을 만들어낼 때에는 오른쪽 범위에 있는 것을 포함시킬 거냐, 왼쪽에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을 포함시킬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죠. 둘 다 등호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잘리지가 않잖아요. 2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이쪽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이쪽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양쪽에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거 right예요. 이해되십니까? 빈즈는 구간의 경계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만들 구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빈즈는 무엇을 넣어주는 거냐면 구간의 경계값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넘기시면 돼요. 리스트를 넘기셔도 되고 배열을 넘기셔도 돼요. 그 다음에 write는 구간의 오른쪽 경계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write. 근데 write의 기본값은 뭐다? write의 기본값은 true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포함되는 게 기본값이 이것도 주의하시면 돼요. 컷을 사용하실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컷을 사용하시는 방법. 네. 이렇게 하면 이 방법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대부분의 그 연속형 변수들을 카테고리 변수로 만드시는 거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